오늘도 바른 식사 하셨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바른 밥상, 박나회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들이 가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각 지역에서는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도 축제를 통해 지역의 특별한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축제는 단순히 지역의 먹거리를 소개할 뿐 아니라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소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보랏빛 포도알이 담겨진 풀장에서 흥겨운 노래에 맞춰 발로 포도알을 터뜨립니다. 신선한 포도를 손으로 직접 주무르며 나만의 와인도 만들어보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원형 풀 안에 있는 포도를 낚으며 가족만의 추억도 쌓아갑니다. 충북 영동에서 열린 2015 영동 포도축제 현장인데요. 영동 지역 대표 특산물인 포도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먹거리 소개와 더불어 많은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알리는 데 기여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뭐 사진 찍거나 뭐 이런 것만 그냥 풍경만 보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 직접 체험도 하고 뭐 포도도 상품으로 주고 많은 참 좋은 것 같네요. 전국 유일의 포도 와인 산업 특구 지역으로 선정돼 전국 10%에 달하는 포도밭이 조성되어 있는 영동군. 특히 풍부한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를 통해 포도의 맛뿐 아니라 다양한 추억을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 가지 포도 먹어봤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포도 밟을 때 말랑말랑하고 뭔가 터지는 느낌이 나고. 지난해 포도축제를 찾은 관광객은 15만 명이 넘었고 이를 통한 영동군 농특산물 판매는 16억 1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포도를 축제를 통해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중간 유통 과정이 생략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줍니다. 한편 올해는 포도뿐 아니라 복숭아와 버섯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하며 관광객들이 지역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아주 더 즐거움을 많이 만끽을 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고 나서 내년부터는 더 좀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확대를 해서 전국에서 오시는 우리 영동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나 또 먹거리나 즐길거리를 더 선사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별한 먹거리를 소개하는 특별한 축제들,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수입과자 전문점들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국내 과자는 가격은 높고 과자량은 적고 질소가스만 빵빵하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입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과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 제대로 되어 있는 걸까요? 수입과자의 유통기한에 대해 노화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다양한 과자와 젤리 등을 파는 수입 과자점들 익숙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즐길 수 있어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점포 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 과자점은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시장 규모를 크게 키워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5년간 수입식품 현황을 살펴보면 가공식품 수입액이 2009년 36억 달러에서 2013년 62억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입 과자를 구매할 때 특히 유통기한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수입 과자를 직접 살펴보니 대부분 유통기한 대신 상미기한을 표시하고 있었는데요. 국내 과자의 유통기한이 6개월인 것과 달리 수입 과자의 상미기한은 1년 이상으로 기간이 긴 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내 과자와 수입 과자의 기한 표시가 다른 걸까? 우리나라의 경우 상미기한을 품질 유지기한으로 규정해 일부 식품만 관리하고 대부분의 제품에는 유통기한 표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의 경우 상미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상미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긴데요. 같은 기간 표시가 되어 있어도 상미기한 제품은 변질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수입업체에서도 수입 과자를 들여올 때 국내 식품 기간 표시 방식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하거나 상미기한, 즉 품질 유지 기한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TV와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는 지난 8월 27일 본사 회의실에서 식생활교육 전문방송 제2차 방송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식생활교육 전문방송의 내용을 살피고 이를 위한 하반기 제작 방향을 비롯한 개선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식생활교육에 대한 내용, 교육대학 예비교사 식생활교육 강화, 문화센터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하반기 진행되는 구체적 식생활교육 활동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10월 개최 예정인 식생활교육 박람회 참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식생활 관련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관은 9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GAP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된 10개 농가의 사례를 듣고 GAP 기준 이행 및 노력도 등의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1등부터 4등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 유통업체와 협업해 9월부터 매주 1회 총 8주 동안 식생활교육 문화교실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는 도시민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바른 밥상 밝은 백세를 주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합니다. 식생활 교육이 진행되는 대형 유통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며 총 40개 지점에서 진행됩니다.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2015 대한민국 식품대전이 개최됩니다. 농식품의 미래를 보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민들에게 우수한 농식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업체들에게는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열리는 것으로 농식품 산업을 대표하는 230여 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9월 8일 푸드포체인지에서는 제철 음식에 대해 바로 알고 이를 즐겁게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제철 음식 캠페인 계절의 인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제철 음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푸드포체인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뱃살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결과가 자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의 건강정보 포털 더 헬스 사이트에서는 뱃살 대처법 6가지를 소개했는데요. 먼저 몸을 붓게 하는 소금을 줄이는 것이 좋고요. 섬유질 음식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되도록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고 인공 감미료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잘 살펴보니 건강한 식생활의 방법들이죠. 뱃살은 멀리하고 건강을 챙기는 식생활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